팟캐스트들의 당나귀 귀 시즌 4. 그러면은 그 까칠남녀를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다가 그 까칠남녀가 백래시의 하나의 대표적인 거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그 까칠남녀가 어떻게 그 백래시랑 연결되어서 사건화가 되었는지를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까칠남녀라는 것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 그 까칠남녀라는 건요. 그 EBS에서 했던 젠더 토크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의 대한민국 최초의 젠더 토크쇼였다. 이런 식의 이름도 붙고 있는 그런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손희정 선생님과 제가 또 출연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젠더에 대한 여러 가지 첨예한 이슈들을 다루던 와중에 그 LGBT 성소수자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그 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녹화가 너무 재미있게 풀려가지고 그래서 2화에 거쳐서 이제 방송을 하게 됐었죠. 얼마나 깜찍하게들. 네. 그때 당시에 그 모르는 형님하고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모두가 아는 다 형님, 아는 형님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이 이제 반말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교복을 입고 막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제 레즈비언으로는 서울대학교 그 총여학생 회장이었던 김보미 씨, 그리고 게이로는 강명진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장님,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으로는 박한희 변호사님이 이제 출연을 했었고요. 그리고 바이섹슈얼로 제가 출연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출연을 했었는데 그 방송이 이제 예고편으로 이제 그 방송이 나간다라고 나오고 나서 그때쯤부터 이제 그 반동성의 중심의 그 기독교 중심의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명서를 내고 어떻게 이런 식의 방송을 공영방송에서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막 하기 시작했었는데 그러다가 거의 2달 가까이 그 방송이 12월 25일하고 1월 1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거쳐서 나가는데 그 방송이 나간 다음에도 거의 2월까지 그 EBS 앞에서 막 트럭 세워놓고선 열심히 막 시위를 하셨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시위가 엄청나게 거셌었는데요. 당근에 콘돔 씌워가지고 뿡뿡이한테 던지고. 아, 맞아요. 너는 뿡뿡이나 만들지 이런 음란한 방송을 만든다며.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EBS 앞에서 들어가는 그 직원들을 붙잡고서는 니네는 자유 몇 번이나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수문장처럼 자기 몇 번 해야 하는지 얘기해야지 들어보내주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있으면서 그래서 실제로 앞문을 갖다가 막아놓고선 뒷문으로 왔다 갔다 거렸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방송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벌어지게 만든 거죠. 근데 그 중간에 저와 관련된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그 EBS 그 까칠남녀 PD님하고 좀 PD님이 그 방송이 나간다고 하면서 그런 성소수자에 관련된 혐오적인 그런 문자들과 연락들을 개인 연락처로 막 받았었어요. 엄청난 문자 폭탄이 PD한테 간 거죠. 네, 엄청난 문자 폭탄이 막 갔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PD님이 저한테 너무나 힘들다,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좀 어려움을 호소했었는데 제가 그때 좀 사실 장난을 좀 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사실 저는 별로 생각이 없이 어떤 식으로 올렸었냐면 제 페이스북에 PD님의 번호가 바뀌었다. 다른 2번호로 연락을 하라. 그렇게 하면서 그 큐어문화 축제 번호를 올렸어요. 근데 후원 문자. 그게 그 큐어문화 축제 번호인데 이제 샵이 붙어 있고 그 8자로 되어 있는 1588 뭐 이렇게 돼요. 그런 1588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비슷한 식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핸드폰 번호라고 인식할 수 없을 번호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올리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문자 보내라. 피디님 번호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기독교 사람들 사이에 이제 퍼지면서 정말로 거기다가 문자를 보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화를 하면 없는 번호라고 뜨거든요, 분명히. 근데 문자를 보내면 3,000원씩이 후원이 돼요. 그렇게 되면서 후원이 정말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제 뭐 원하지 않는 사람 이거 후원 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됐으면 사실은 문제적인 거니까 뭐 퀴어문화 축제란 얘기를 해서 당연히 환불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환불을 받으러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조금 법적인 것들까지 연결이 됐었는데 이 사건 또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저는 거기 그 까칠남녀 그 아는 형님 그 LGBT 특별편에 양성애자로 출연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까칠남녀에 계속 출연했던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페이스북과 이런 SNS를 사람들이 막 뒤졌던 거죠. 뭐라도 문제가 되는 게 있나 하면서 찾아낸 게 제가 2016년도에 올렸던 그 십자가 모양의 그 딜도 사진이었어요.
근데 뭐 내용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딜도 사진을 하나 올렸던 건데 제가 그때 당시에 딜도에 좀 빠져 있었어요. 지금도 딜도에 언제나 빠져 있죠. 분이기도 하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때 당시엔 사업하기 전이었어요. 사업하기 전이었는데 그냥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이기적 섹스에도 섹스 토이 이야기 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말로 그래서 공부했어요. 저는 신기한 딜도들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유리 딜도라든지 아니면 뭐 정말로 뭐 도자기로 되어 있는 딜도라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뭐 깃털 달린 거 이런 것들을 막 올렸는데 그 와중에 하나가 그 십자가 모양 딜도였던 거예요. 그랬었는데 저는 그거 올려놨던 것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들고 와가지고 EBS에다가 이제 넣으면서 그 은하선이 신성 모독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문자 사건과 그 십자가 딜도 사건이 겹쳐져가지고 그 공영방송에 출연하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란 이야기를 하면서 EBS 그 측에서 저를 이제 좀 그만둬라. 강제하체를 시킨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그러니까 그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잖아요. 너무나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시민 단체들도 저한테 이제 많이들 이제 힘을 줬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까칠남녀는 그냥 폐지가 돼버린 상황이었죠. 그때 정말 그 손희정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그 이현재 교수님 그리고 또 손아람 작가님이 다 출연진으로서 같이 또 보이콧을 해주셨는데 그때 저는 사실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이상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 당시가 이제 12월 25일 특집으로 방송으로 성소수자 특집이 나간 것도 굉장히 심기를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분들 잘 모르겠는데 12월 25일. 근데 어쨌든 그게 연말 즈음이었었던 거고 우리가 그 까칠남녀 시즌 1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던 참이었어요. 그래서 2018년 초까지만 방송을 하고 시즌 1 끝내고 좀 쉬었다가 시즌 2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자 이럴 때였고 은하선 작가가 그 뭐 사기 문제랑 그 문자 사기 문제랑 그렇게 말하지 말자. 문자 문제랑 그다음에 문자 문제랑 십자가 모양 딜도 문제 때문에 하차를 당했던 그때가 언제였냐면 녹화를 2회를 앞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번만 더 녹화를 하면 시즌 1 끝나는 상황이었고 더불어서 2번 녹화라는 건 뭐냐면 하루치 녹화분이거든요. 하루에 2개씩 뜨니까. 그러니까 하루만 녹화를 하면 되는데 주제까지 다 준비가 된 상황에서 갑자기 은하선 하차가 된 거죠. 그게 이제 방송국 CP분이 결정을 그렇게 내린 건데 그것도 독단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건 그냥 버티면 되는 건데 굳이 은하선을 하차시키는 건 저는 정치적 판단. 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냥 와가지고 기독교 쪽에서 뭐 혹은 반동성애 쪽에서 시위를 하고 EBS에 대해 곤란하니까 하차가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은하선 하차였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었던 거고 그러니 은 작가님 빼고 녹화를 하자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현재, 손희정, 손아람 이렇게 해서 보이콧 성명 내고 같이 이제 은하선이 쏘아올린 작은 공. 아니, 저는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큰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큰일이죠. 네, 정말로 이건 그야말로 백넷이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EBS라는 그 커다란 공영방송에서 심지어 그 반동성애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준 꼴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에게 많이들 연대를 해주셔가지고 전 그때 정말 많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이렇게 지지를 받기도 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게 정말 백넷이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었던 건 까칠남녀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2015년 이후에 페미니즘 리부트 덕분이기도 했고 워낙에 이제 예능이랑 시사판이 남자판들이니 그거를 깨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기도 했잖아요. 굉장히 신선했죠. 그 계속해서 그런 남성 중심 영화, 드라마 정말 여성의 목소리는 다 없는 삭제되어 상태에서, 있었는데 이걸 젠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하니 정말 다들 새롭고 신선했죠. 주제가 젠더 토크쇼인데다가 페미니스트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페미니스트로 이름으로 출연한 프로그램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계속 욕을 먹고 뭘 해도 욕먹는 상황이었고 무슨 말을 해도 짤이되어서 돌아다닌 데다가 심지어는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 일베 쪽에서 까칠남녀 그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노알라 맞아요. 사진이라고 하죠. 노무현 전 대통령하고 코알라 합성한 사진으로
도배를 한 적도 있었고요. 맞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게시판에 계속 혐오 발언 쏟아내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사실 EBS에서 그걸 만들어 왔었던 거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에서는 여성의 목소리와 페미니즘 목소리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기도 했고, 그게 성소수자 특집과 만나니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진전에 대한 백래시이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니 이거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고, 그러니 시민단체들이 결합할 수밖에 없는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미디어 자체에서 성소수자라는 그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편하고 많이 없었던 일이기도 했었고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그 트랜스젠더 토크쇼가 이제 거의 1화만 하고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 항의를 해가지고 그냥 조기종영해버린 사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트랜스젠더를 전부 다 모아놓고서 이제 토크쇼를 하는 그런 거였는데 1화 하고서는 끝났거든요. 그 뒤로 거의 트랜스젠더들이 또 그 미디어라는 것에 나오지 못했기도 했고, 그래서 거의 그 성소수자들을 LGBT를 모아놓고서 하는 토크쇼로는 거의 최초였고, 그래서 그 토크쇼를 어떻게 그림을 예쁘게 짤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했고, 맞아요. 그래서 그 반말을 한다라는 것을 그 포맷을 가지고 와서 더 서로 친근하게 벽 없이 이것저것을 물어볼 수 있는 포맷이기도 했고, 사실 전 그 성공했다라고도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성공을 했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와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주춤했던 그런 PD들도 나도 이런 걸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건요 더 주춤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하면 안 된다의 사인이 하거든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성소수자 표현을 만들 때 작가님들이랑 제작진이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성소수자다 보니까 사실 어떤 방식으로 다뤄도 자극적이거나 아니면 편견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다양한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 사회에 있는 편견 자체랑 그냥 정면으로 부딪히자. 질문을 던지면 거기에 이제 황현희 씨라든가 정영진 씨 같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면 대답한다. 뭐든 간에 이제 이런 식의 컨셉이었던 거죠. 뭐 성소수자 처음 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넌 게이 같지 않아 보인다. 막 이런 이상한 말들이 막 난무했는데 오히려 그걸 안고 가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많이 풀렸었죠. 재밌게 봤었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고 그 뒤로 여러 가지 까칠남녀뿐만 아니라 은하선 개인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러지 가짜 뉴스들이 막 퍼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가지 측면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놨잖아요. 쟤는 신성모독을 하는 애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저렇게 3,000원씩 빠져나가는 거를 갖다가 자기가 숨기고서는 그 키움나 축제로 돈을 갖다 빠져나가도록 만든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일단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굉장히 문란하고 음란하고 어딘가 문제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만들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성소수자 혐오 왜 있었는지, 왜 그렇게 프로그램이 이화에 거쳐서 나올 때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성명서를 쓰고 반동성애 진영에서 힘을 실었었는지 이걸 봐야 되잖아 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더 뭔가가 더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 까칠남녀 여러 가지 편 중에서 자위편이 또 하나 있었어요. 자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편이었었는데 그 편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 잘못된 자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참외 씨를 빼고서는 참외를 반으로 갈라서 거기에 뭐 넣어서 자위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브릿지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가서다가 은하선이 참외로 자위한다고 했다. 이걸로 정말로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막 외치는 그런 동영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참외로 자위하는 여자가 어떻게 공영방송에 나옵니까?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 밑에 또 사람들이 너무 진지해요. 어떻게 참외로 자위를 해? 애 낳는 거야, 자위하는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외를 어떻게 넣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로 받아들이니까 전 정말로 참외로 자위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의 커리어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왜냐면 저는 일단 섹스토이를 파는 사람인데 사람들한테 딜도 팔고 막 이러고서 혼자서 자기는 집에 가서 참외로 자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저의 커리어에 문제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죠. 내가 이러더라가 그러니까 막 은 작가를 공격하는 여러 가지 얘기나 이런 것들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사람들은 우리가 음란하다고 계속 욕을 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저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어떤 음란함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정말 방송에서 만약에 참외로 저는 자위예요. 참외로 해요. 막 이러면 사람들이 잘랐을 거예요. 아마 PD님이 잘랐을 거예요. 알아서 잘라줬겠죠. 아 진짜 별 얘기를 다 하는데 그게 정말로 기사로 막 나가고 사람들이 진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진짜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일단 이 사람을 갖다가 어찌됐건 문제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사실 그래서 그 뒤에는 제가 아무리 그게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해명을 해도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해명해서 뭐 하나 그냥 뭐. 근데 그 위축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다른 또 활동들을 하셨잖아요. 그게 이렇게 내상이 굉장히 깊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상이 없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상처라는 걸 받긴 할 텐데 네. 정말로 그때 가스라면 사건 때는 정말 저도 좀 상처가 좀 있었고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라는 생각이 있었고 일단은 제가 1년 넘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혼신을 다해서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했던 프로그램이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너무나 안 좋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었었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 컸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연대를 해주니까 이게 되게 힘받는 건 거예요. 외로움이 좀 가셨겠다. 네, 정말로 그때 외로움이 가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하리수 씨가 저한테도 연대를 해줬었는데 이제 하리수 씨가 그때 자기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렇게 올려줬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 하리수 씨가 뭐 정말 진짜 여자가 아니다. 라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들로 그 트랜스젠더들을 혐오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는 진짜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로서의 경험들을 잘 모를 거고 그렇다면 페미니스트가 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 운동해왔던 여자라는 것에서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들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에서 벗어나자라는 운동을 갖다가 뒤로 돌리고 있는 게 트랜스젠더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트랜스젠더들을 막 혐오를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막 진행될 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연대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연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페미니즘을 갖다가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그런 어떤 시작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커다랗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었고 뭐 여러모로 연대를 많이 받고 뭐 단체들에서도 저한테 이제 응원해 주시고 뭐 해시태그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었고 막 그때 그래서 실시간 검색어에 막 오르기도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지지를 받았었죠. 그래서 그때도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구한테 지지를 받고 싶은지가 되게 중요하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할 때 아무나 내 편이라고 해서 사실 좋은 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편을 들어주더라도 나의 어떤 부분을 보고선 편을 드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저한테는 좀 그런 힘들로 이렇게 축적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단단해진다는 생각이 들고 좀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은하선을 공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운동을 해온 역사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2011년? 2011년도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고 뭐 2008년 9년부터 그 언니토크에서 활동했던 것이 있고 또 그전에는 초중고등학교 때는 성폭력 피해자로서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역사들이 저를 이제 지탱해주고 있는 것인데 뭐 이 정도 가지고선 제 상처 안 받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뭐 언제는 날 좋아했었나? 내가 언제 친구 있었다고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상처받을 것 같아? 언제나 친구가 없었어. 막 약간 이런 느낌으로 친구는 언제나 없었어. 막 이렇게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또 한편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니까 자기 무장하고. 그러면 지금 까칠남녀는 어떤 상황인가요? 종영된 지 벌써 6개월이 됐는데 이대로 끝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사실상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발판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PD들이나 아니면 방송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나 이런 젠더 이슈들을 이제 방송으로 끌어오는데 더 사람들이 뭐 힘들어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잘 끝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그 여성단체들이나 시민단체들에서 함께 힘을 합해서 그리고 또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희망법이죠. 희망법에 그 변호사님들 도움 받아서 인권위에 이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 지난 7월 말경에 5월 말경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고요. 그래서 잘 이제 진정서가 접수가 됐는데 이제 지난 7월 말경에 그 인권위가 조직 개편이 됐대요. 그래서 이 사건이 새로 신설된 그 성차별팀 여기로 이관이 된다는 소식을 이제 희망법 변호사님 통해서 박한희 변호사님 통해서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성차별팀이라는 것이 그 성별이나 아니면은 젠더 그리고 또 성적 지향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차별을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일 테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도 나쁘지 않을 변화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까칠남녀는 시즌 1에서 이렇게 끝나겠지만 그러니까 저의 기대는 시즌 2가 있었으면 좋겠다인데 EBS가 이제 인권위 진정까지 받았으니 은 작가를 복귀시키지 않을 것 같은 어떤 불안감이 있고 은 작가 없는 까칠남녀는 또 동참하기 어려우니 나의 방송 커리어는 여기서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요번에 근데 이제 방송국 개편들이 막 되면서 여전히 남성 중심 엔터테인먼트는 여전한 것 같아요. 아, 정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예컨대 알쓸신잡에 여성 패널 1명 추가하는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이 되고 있기는 한데 좀 재미있는 건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방송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시사 예능은 젠더 이슈만 다루는 건 아닌데 여성들만으로 꾸리는 시사 예능이었던 거죠. 그렇게 차별성을. 그래서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 만들 예정이고 거기에 이제 박미선 선생님이 출연을 하시면서 그거 원래 무슨 프로그램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거리의 만찬이라는 거리의 만찬.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제작진이 출연자 또 괜찮은 사람 누구 없냐 했을 때 순위점 가서 만나봐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작진이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박미선 선생님이 추천하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나갔으나 뭔가 미팅은 무산의 분위기 그래가지고 작가님이 이렇게 한 20분 미팅 하시더니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위트가 별로 없으시죠? 그러셔가지고 진지 소혜정이야. 그런 거야. 참 거기서 또 은하선을 추천하기에는 은하선은 너무 문제적인 사람인 거죠.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거의 일이 안 들어오거든요. 저는 거의 일이 안 들어와요.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로 물론 원래도 일이 많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이름만 알려지고 굉장히 유명한 것처럼 마치 막 어떤 기자분은 이 정도면 셀럽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만 져 있고 뭐 어떤 인스타에다가 뭐 사진을 올리면은 그게 기사화된다거나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이게 저의 어떤 커리어로 연결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서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잘 지나간 다음에 좋게 될 것인지 아니면 나의 커리어는 여기서 끝일 것인지 사실 저는 사실 뭐 그런 생각들을 고민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또 쌓아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의 석이 생각나면서 나의 석이 생각나면서 프론트를 밀어온 사람이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들 하면서 이 권을 쓰셔라 책을. 그럼요. 책 되게 많이 계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이따가 뭐 좀 이따 좀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세 권의 책이 계약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하선이라는 사람이 개척할 수 있는 저는 분야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맞아요. 그걸 근데 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해서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까칠남녀가 사단이 났으니 그 다음에 사실은 은 작가님 계속 얘기하시는 것처럼 커리어로 연결되지는 않았겠지만 한편으로 페미니즘 운동 안에서의 어떤 의미를 가진 아이콘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 저는 아이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학교나 이런 데서 은 작가님을 불러서 페미니즘과 관련된 혹은 섹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와 관련된 토크쇼들을 진행을 하거나 강연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참 어려워졌었죠. 네. 그 얘기 좀 해주셔요. 네. 까칠남녀 사건 있고 나서 정말 여러 가지 그런 언론에서 러브콜이 일단 오긴 했었고요. 그래서 진짜 그 인물과 사상이라는 그 잡지에 표지가 되기도 했었고 강준만 선생님. 네 맞아요. 그러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은 있었죠.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어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아 정말 이거는 호모포비아가 키워준 셀럽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들 제 이름을 알게는 됐었어요. 이름까지 정말 유명해지긴 했었는데 그게 정말 그 다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까칠남녀 할 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이 방송 일이라는 게 너무 재밌고 저는 점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재미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는 사람인지 사실은 잘 몰랐어요. 저는 제가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해놓고서는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웃긴데. 난 너무 낄낄거리게 되네. 네, 근데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자리나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자리들이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내가 방송 일을 계속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뭐 그런 다른 데서 완전히 관련 없는 그런 예능이나 이런 데서 러브콜이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어떨 땐 나간 적도 있었고 어떤 건 거절을 하기도 했었고 막 이랬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냥 할 걸이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죠. 그냥 할 걸. 왜냐면 지금 너무 진지해져 버렸고 너무나 파이터의 그런 인상들만이 주어져서 방송을 하기에 너무나 진지하고 쟤는 데려다 놓으면 뭐든지 트러블을 일으킬 사람이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는 재미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미라는 것을 너무나 놓치지 않고 싶고 이걸 좀 많이 드러내고 싶은데 그거를 못해서 아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게 끝난 게 더 아쉽기도 하죠.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 뒤에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갖고 뭐 언론에서도 막 이렇게 나오고 정말로 뭐 실시간 검색에도 막 오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반복이 되면서 저는 또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라는 고민도 했었고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불러서 그런 백래시와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아이콘으로서 사용을 해준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여러 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도 저를 정말로 백래시나 이런 인권 강의를 할 때 있어서 저를 불러주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그래서 방송을 더 하기는 물론 나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당장 힘든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더 열심히 운동을 하는 것이고 사실 그렇다면 더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정말 같이 어떤 자리든지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컸었는데 그 자리들마다 그 사람들이 같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자리를 갖다가 정말 깽판을 쳐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더 이렇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파이터하게 만들어주는. 더 싸울 수밖에 없는. 저는 그냥 재밌는 얘기 하고 싶은데 가서 고양이 얘기하고 막 이렇게 제가 소설도 어떻게 쓰세요. 고양이 관련된 소설도 한 편 쓰셨어요. 네, 2편이요. 아, 2편. 근데 출간됐어요? 페이퍼란 잡지에 실렸었고 그 전에 고양이 관련된 잡지에도 몇 번 실렸던 약간 여편 같은 건데 사실 소설을 쓰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글들을 계속 쓰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강의를 하는 작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송처럼 말을 하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있다라고 느껴지고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자리인데 되게 힘든 거죠. 왜냐면 같이 따라오시니까 이제 팬클럽이에요. 같이 어딜 가면 막 따라오시니까 이게 와서 막 피켓 들고 막 은하선 꺼지라고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 사건들 중에 이제 되게 화제가 됐었던 게 서강대학교랑 시립대학교에 있었던 사건들이었죠. 네, 맞아요. 그 서강대에서 그러니까 지난 5월 10일에 그 서강대 인권주간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예정되어 있었고 또 정희진 선생님이 같이 강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반대하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일어났는데 움직임이요. 정말 그 은하선을 인권주간 그 강사로 데리고 온 그 총학생회를 그러니까 규탄하는 것뿐만 아니라 탄핵시키자라는 이야기들이 막 생기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정말 탄핵 위기까지 올 정도로 며칠 사이에 막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강의가 예정되어 있던 날 바로 전날 거의 전날도 아니에요. 거의 12시경에 밤 12시경에 저한테 메일로 내일 강의를 못하게 될 것 같다. 라고 연락을 해오셨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정희 선생님한테 했고, 제가 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선생님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됐고,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니, 그럼 자기도 보이콧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상 페미니즘 관련된 강의들이 예정되어 있던 것들이 다 무산이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걸 올렸었거든요. 내일차 서강대 인권주간 강의를 맡으셨던 그 정희진 선생님께서 그 서강대학교 그 은하선 강의 취소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강의 보이콧을 하셨다. 하시기로 저한테 연락이 오셨다. 이렇게 올렸는데요. 그 밑에 이제 누가 댓글을 다는 거예요. 걸스콧은 없나요? 그래서 거시적인 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이콧도 여성 혐오 단어 같은데 막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다 진지하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세요? 보이콧의 스펠링은 보이컷입니다. 이거는 남성 혐오 단어죠. 보이컷이에요. 이건 몰랐지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걸 또 캡처해가지고 은하선이 이렇게 멍청하다. 얘는 이렇게 멍청한 사람을 어떻게 강의를 하러 사람들은 이렇게 섭외를 할 수가 있냐 이런 정말로요 재미있는 진짜 유머도요 아무한테나 못 쳐요. 저는 그냥 진짜로 유머를 친 건데 막 밑에 사람들이 갑자기 막 그런 백과사전 막 이런 걸 하더니 선생님 이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걸 저는 진짜 답답하다. 이거 진짜 내가 몰라서 이러겠냐.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재미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네, 그래서 어쨌든 학교에서는 취소가 됐지만 사는 게 힘들어요. 학교에서는 취소가 됐지만 밖에서 하셨죠, 결국. 네, 맞아요. 그때 서강대가 여성학과가 있는 학교잖아요. 몇 개 없어요. 그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서 여성학과 있는 학교 몇 개 없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서강대인데 거기에 있는 그 여성학과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학내 그 여성주의자 모임에서 저를 다시 부른 거죠. 불렀는데 그 행사 제목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야, 결국 은하선 온대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포스터를 완전 힙하게 뽑고 그래서 야, 결국 은하선 온대. 이 행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일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이런 일도 너무 많이 겪었었고 그때마다 어떻게 했었고 정말 아카이브는 중요하고 이 얘기들을 막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나눴고 그 안에서 또 서강대 안에서의 페미니스트들이 힘든 얘기들도 막 이렇게 털어주고 하면서 그래서 진짜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얼마나 왔어요? 정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백 명이 왔는데요. 네, 제가 너무나 이렇게 좀 크게 확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요. 언제나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는 건. 그렇지만 거기가 다 차고 다 서서 저기까지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꽤 많이 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저 갑자기 백래시의 아이콘이 반격의 아이콘으로 바뀌고 있나 봐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거든요. 이런 일이 또 있겠어 이랬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시작이요? 네. 아니 그 이후에 또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 연세대학교하고 그 서울시립대에서도 강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때 연대에서도요. 서강대도 사실 반대했던 학생들이 가지고 왔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신성모독했대. 옛날에 십자가들도 올렸던 애인데요. 얘가 어떻게 우리 학교에 오냐. 우리 학교는 천주교 뭐라고 그러죠? 네, 그런 재단인데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연세대학교 학생들도 그랬었어요. 우리 학교라는 것은 우리 학교의 처음부터 누가 지었고 사실 언더우드 막 이러면서 막 약간 그런 선교사 중심적인 학교인데 어떻게 저렇게 십자가 딜도를 올린 은하선이라는 사람이 올 수 있냐 그러면서 거기서 진짜 가짜 뉴스를 막 퍼뜨렸는데 예를 들어서 십자가 딜도를 팔았다라고 한다거나 혹은 동성애를 조장했다. 라고 한다거나 어떻게 조장하죠? 네, 동성애 오늘부터 동성애 1일 이렇게 조장하면 되나 봐요. 막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뭐 정말로 은하선을 못 오게 해야 된다 이러면서 막 서명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 서명을 또 받았어요? 네, 서명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 기독교인들 학생들 중심으로 이게 해서 보니까 기사에 따라서 약간 숫자가 다른데요. 그 은 작가 오기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800명에서 1,300명 사이인 것 같아요. 서명에 동참한 사람이. 800명이라는 기사도 있고 1,300명이라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로 거의 3,000명까지 넘어갔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서명을 하기도 했었고 실제로 뭐 그냥 뭐 게이 싫어 서명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저는 근데도 불구하고 연세대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강의를 앞에 했는데 와가지고 피켓 들고 반대하는 네, 근데 몸싸움 나고 그랬다면서요. 맞아요. 그 은하선을 반대한다. 은하선은 물러가라.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들어가는 그 강의실 그 입구까지 다 붙어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들고서는 저한테 근데 막 떨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게 떨리진 않았는데요. 들어갔는데 강의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물러가라라는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제가 진짜 마이크를 최대치로 높여놓고 강의를 했는데도 귀가 터지는 정도였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었죠. 그때 녹음을 해놓은 걸 들어보니까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러가라 하면서 소리를 막 그래서는 물러가라 막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조금 정말 이거 괜찮은가 그랬는데 사람들이 일단 또 많이 또 모여 있었어요. 학생들이 또 그걸 들으러 와 있고 뭐 기자분들도 와 있고 막 이런데 그래서 강의를 안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또 강의를 했죠. 그래서 강의를 했는데 사람들이 또 그때도 왜 굳이 은하선을 부르냐. 아니 인권 강의 해라. 페미니즘 강의해도 되는데 은하선을 부를 필요는 없지 않냐. 쟤는 뭐 전문가도 아닌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저 말고도 누구를 부르면 좋아할까. 누굴 부르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손희정 선생님 최근에 그 CJ학 관련돼서 뭐 CJ에서 그 영화 보기 함께 영화 보기 뭐 그런 강의 하셨잖아요. CJ 문화재단에서 스토리업이라고 하는 이제 강연 프로그램이 있어서 글쓰기 공부하시는 분들, 극작 공부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영화로 보는 페미니즘 강의를 맡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강의이고 CJ에서도 그냥 모험 삼아 한번 해본 것이긴 했는데 손희정이 강의한다라고 하는 게 그 스토리텔링 공부하는 사람들 카페나 이런 데 올라갔을 거잖아요. 홍보로. 그 순간부터 메갈 불러다가 맞아. 뭐 하는 거냐. 얘가 뭐 이 메갈충이 뭐 영화를 뭘 안다고 근데 알고 보면 영화 박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댓글 같은 건 계속 달리거든요. 저도. 그런 것들도 엄청 달렸었고 그 손희정 말고 그랬구나 진짜 다들 손희정 말고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대놓은 게 외국 페미니스트들인 거예요. 이제 그래서 아니 이거 탈식미질 언제 할 건데? 탈식미 못해 우리. 정말 외국인들이면 괜찮은가 봐요 또. 그래서 데리고 온 게 수잔 팔루디인데 오세라비 까 있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고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연대에서 강의는 했어요. 강의는 했는데 너무나 저한테는 충격적이었고 그 전에 이제 서울시립대에서도 강의가 있었는데 서울시립대에서는 그 강의가 그 교양 과목에 제가 이제 연사로 한번 참여를 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피커로 이제 거기 서가지고 연사로서 이제 발언을 하시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 강의 전체에서 그 한 학기 동안 오는 사람들 중에서 유일한 여성이고 유일한 30대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편향적으로 꾸려져 있네요. 네. 근데 저를 하나 껴준 거죠. 감사하게도. 그랬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변태섹슈얼리티에 대해서 막 이제 강의를 했어요.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 중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이렇게 활발해지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요즘의 패턴이라는 것이 SNS로서도 관심을 받고 주목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관심이 마치 자기의 이제 어떤 힘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미투 운동의 피해자들이 마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관심을 받아서 오히려 좋아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많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또 최근에 있었던 그 홍대 미대에서의 몰카 사건이라는 것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까지 없었던 남성 성폭력 피해자한테 연대를 해주는 건 정말 좋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성 성폭력 피해자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마치 그게 되게 주목받아서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은하선이 홍대미대 몰카 피해자가 관종이라고 했다. 제가 진짜 그래서 이 맥락을 잘라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되게 정확하게 사실은 이 사회의 반지성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언제 한번 김은지 선생님 특강하시는 걸 들어갔는데 김은지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게 일배식 팩트와 페미니스트 지식을 비교해서 얘기하세요. 일배식 팩트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그 맥락 다 자르고 있는 얘기인데 갖고 와서 다른 맥락에 넣는 거. 자기 입맛의 맥락에 넣는 게 일배식 팩트고 아주 대표적인 예컨대 뭐 광주 민중항쟁이 뭐 빨갱이가 선동한 폭동이다. 이런 식으로 팩트로 만들어버린 이런 거라고 한다면 페미니스트 지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맥락을 촘촘히 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근데 반지성주의라는 게 근데 사실 맥락을 다 이해하는 건 너무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시간도 그렇죠. 오래 걸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잘 안 먹히고 아주 자극적인 이런 단편적인 정보의 조각들, 그러니까 오독된 정보의 조각들이 너무 영향을 쉽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하선이라고 하는 개인한테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페미니즘 전체의 어떤 운동의 방향이나 주장 같은 것들도 이런 식으로 막 왜곡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심지어 너무나 제가 하지 않은 일들을 했다라고 막 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제가 그 연세대학교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배리어 프리 강의여서 옆에서 그 강의에 대해서 스크립트가 계속 적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이 다 올라갔더니 그 하지 않았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또 싹 사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전까지는 내 강의는 내가 왜 녹음을 해, 내 강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녹음하시는 내가 분이요. 녹음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좀 씁쓸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대학가에서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참 심지어 씁쓸하네요.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최근에 그 총학이 이제 사퇴처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 서강대에서 최근에 있었던 그 안희정 사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게 연대하는 그런 방식의 그 성명서를 냈다가 학생들이 이걸 왜 총학에서 하냐? 이거는 뭐 여성위원회에서나 해야지. 이걸 총학에서 할 필요는 뭐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면서 그런 것들 압박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참 대학에서 그런 여성주의를 공부하는 다양한 씨앗들이 뿌려지고 그런 게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저희 뭐 자원봉사도 신청하고 뭐 캠프에도 오시고 저희 뭐 이렇게 뭐 38 행진할 때도 이렇게 결합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학교 풍토가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격전지이고 정말 어떤 삶의 주체로 자기를 세우기보다는 너무 편향된 지식에 그렇게 서명이라는 그런 주체적 행위를 아무데나 가서 그러니까요.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하고 그러네요. 확실히 신자유주의화가 가속화되면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학내 정치, 그러니까 학내 자치가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스펙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랑 연결돼서 학생들 사이의 인식 격차도 되게 센 것 같고요. 너무 심하네요. 근데 이게 좀 약간 그 연세대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우리가 보기에는 백래시 세력 그리고 자신들이 보기에는 정의 구현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은하선 작가를 반대하고 총녀를 탄핵하려고 할 때 가지고 나왔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민주주의가 훼손되었다. 우리는 다수의 학생들을 대변하지 못하는 총여학생회를 탄핵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소름 돋는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건 그런 민주주의란 말 자체를 그렇게 탈취해 간다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건 그래서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총여학생회를 재편하기 위한 투표를 열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투표하는 거죠. 그래서 다수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 재편 방안은 총녀 없애고 총학 아래로 넣는 것, 여성위 정도로 넣는 맞아. 것. 그래서 말하자면 총녀 폐쇄를 주장을 했었던 것인데요. 놀라운 건 꽤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게 폐쇄가 결정이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연대 총녀가 1988년에 발족했거든요. 30년 된 역사를 이게 가지고 또 있는데 제가 또 1988년도에 태어났잖아요. 또 이렇게 재밌는 분 많네요. 되게 소름 끼치는 소름 끼치죠. 소름 돋는 일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재개편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처음에 은하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제 총녀 재개편을 요구하는 모임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재개편안에 찬성이 82.24% 온라인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반대가 14.96% 그리고 기권이 2.8%. 근데 이렇게 했을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은 재적 학부생 가운데 55%가 투표에 참여를 했고 남학생이 93%, 아유. 여학생이 62%가
총녀 폐쇄에 이제 찬성을 한 거죠. 근데 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학생이 꽤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60%가 넘는 숫자가 총녀 재개편에 찬성을 한 거면 총녀는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또 딱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여자라서 무조건 학생회라고 하면은 나를 위해서 일해줄 거니까 무조건 다 찬성할 거라는 그 논리대로라면은 정말로 뭐 여자라서 박근혜 뽑았다라는 이야기가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굴러가지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만 여자들끼리 일단 목소리라도 모으고 와라. 이 총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여자들끼리라도 합심을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진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민주주의 뭘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의 언어들을 보수가 탈취해가는 거는 계속 사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저 왜 구남성연대라고 얘기되는 성재기 씨가 활동했었던 남성연대가 2015년 즈음이 되면 양성평등연대로 이름을 바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양성평등이라는 것도 저는 한국 페미니즘 역사에 되게 중요한 개념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막 이렇게 똥같이 가져가서 전유하는. 그러니까 요즘에 이퀄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휴머니스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휴머니즘 연대 막 이런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조덕제뿐만 아니라 그런 소위 말해서 뭐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가해자로 지목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막 연대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 성차별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정말로 성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이게 뭔가 좀 보수 기독교라는 종교적 신념이 지금 결집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이렇게 반지성적인 왜 있잖아요. 그 신앙은 이성을 뛰어넘는 무조건적인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가 지금 나올까요?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뭘까요?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그 서명 운동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조직적이거든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또 퀴어 문화 축제나 이런 데 가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 호모포비아들이. 저 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그 서울에서 서울 퀴어 문화 축제에서 이제 시청역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저쪽에서 누가 팜플렛을 막 나눠주더래요. 근데 팜플렛이 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서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길래 갈 뻔했는데 그쪽이 그 반동성의 진영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게 뽑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색깔들과 그런 디자인을 써서 막 뽑고 돈도 많으니까 돈도 생각보다 많고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좀 거기에 더 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 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뭐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주님을 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세상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가져올 때 그 반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뭐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가짜 뉴스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적합하고 좀 재미있게 그리고 또 되게 흥미롭게 작용을 한다는 자극적으로.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백래시 세력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세력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것은 좀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반동성애 진영만 있는 건 아니고 여성 인권 에 대한 어떤 염려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우파도 당연히 있고 있지만 기독교 우파랑 연결되어 있는 경제인들의 모임도 있고 돈줄은 이런 데서 다 오는 것이겠죠. 거기에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인 삶 안에서 아까 대표님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내가 자기 개발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하면 해결되는 일들인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되는 일들인데 이거 자꾸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오히려 나를 개토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식의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거기에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자기는 능력으로 이걸 헤쳐갈 수 있는데 자꾸 그렇게 불편한 시선을 보게 만드는 여성 자체를 불편하게 느끼게 하는 이 남성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그랬을 때 자기한테는 더 마이너스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리고 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페미니즘이랑 지금 연결되어 있는 성소유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너무 불편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고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자기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제 여성에 대한 차별 같은 거 없는데 자꾸 차별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서 억울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의 불안을 소수자에게 전가해가지고 니들 때문이야라고 얘기하는 흐름도 있겠고 그러니까 아주 다차원적으로 이 페미니즘과 뭐 거기 함께 가고 있는 성소유자 인권운동에 대한 백래시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거의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거의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걸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인 거잖아요. 길게 보면 저는 우리는 승리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데 길게 보면 네,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을까? 그럼 좀 이렇게 학내에서 그런 그 백래시 같은 걸 경험하시면서 좀 그런 고민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학내 이런 반지성주의적인 풍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돌고 도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 서명운동이라는 것도요.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되게 익숙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양대에서 LGBT 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지려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학생들이 너 게이 싫지? 혹은 뭐 정말로 게이들이 이렇게 두면 한양대를 가다 좀 더 점거해버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총투표에 붙이자. 그러니까 이 인권위원회를 둘 건지 말 건지를 찬성 반대로 투표를 하자라고 하는 그 서명을 갖다 계속 받는 운동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저랑 그 월담 친구들은 월담 활동가들은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걸 막는 투표를 실시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서명을 받으러 다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제 더 이상 총련은 필요 없다. 이제 그나마 뭐 인권위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그 총학생회 그 안쪽으로 이제 넣어버리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거든요. 계속해서 총녀가 왜 필요하냐, 총녀를 굳이 둘 필요 없다. 총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여자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것을 여자들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마치 그 여가부 여성부 처음 생길 때처럼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간 것 같은 그 지점을 발견하기 위해서라면은 사실은 그래서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보를 이어오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면서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게 거기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별로 생각보다 세상은 빨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2015년 그리고 16년에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 막 일어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이고 그리고 또 막 강남역에 모여서 막 그렇게 막 포스트잇 막 붙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세상이 바뀌나 보다 했는데 바뀌는 것 같으면서 사실 바뀐 게 없잖아요. 이랬을 때 그 한창 뭐 10대, 20대에 뭔가 내가 뭐라도 하면은 막 바뀔 것 같고 이걸 생각했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페미니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 느낀 사람일수록 정말 바뀐 게 없다라는 것에 더 절망을 느끼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길게 가기 위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바뀌지 않는다.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를 빨리 인지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그만큼 다른 세상에 대한 어떤 기대 같은 것들을 사실은 갖지 않는 거.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운 게 왜냐면은 활동가라는 사람들이요. 활동을 한다라면은 사실 세상이 언젠가를 바뀌는 걸 기대했을 때 활동을 하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페미니즘 같은 것들 뭐 정말 남자들한테도 페미니즘 책을 읽혀야 돼. 막 이런 얘기 할 때 읽으면 바뀔 거라는 인식을 해야지 사실은 운동을 할 맛이 나잖아요. 그 성과가 좀 보여야 되고 근데 성과를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데요.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지 좀 길게 간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재밌는 것도 보고 자기가 맛있는 것도 찾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도 계속 또 보고 즐기면서 또 주변에 페미니스트 친구 몇 명을 좀 두고서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나를 갖다 지지해줄 만한 사람들을 좀 만들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게 길게 가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친구가 별로 없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늘 결론이. 네, 괜찮아요. 네. 약간 선생님들은 어떠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30일 연호 31주년이었는데 31년 버텨오신 거잖아요. 그냥 산 거죠. 그냥 사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친구 없어도 괜찮아. 그냥 살았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운동이라는 게 자기 존재 방식인 거예요. 어떤 성과가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체제에 편입하면 더 죽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부장적인 질서에 완전히 편입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항하는 거죠. 저항하는 게 나를 살게 하는 힘이잖아요. 우리가 활동하는 것도 무수히 겪는 이런 막 아프다고 비명 지르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고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강의 물은 다 못 뜨지만 한 사람의 손은 잡고 거기서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를 버린다라는 게 어떤 막 급작스런 거대한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어렵죠. 아,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그게 다시 일상이, 혁명은 다시 또 일상이 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지지부진한 과정들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이 자본주의의 이런 이 시장화 되는 데서 내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이렇게 삶을 표정이 안 좋은데.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도모하고 조금이라도 전진하고 그래도 우리가 이 세계를 좀 더 낫게 나는 만들고 가고 있다. 뭐 이런 거라고 전 생각하고 그게 역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라는 거는 저는 이제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네. 그래야지 오래 간다라는 거고 존재 방식이니까 삶의 방식이니까 그렇죠. 정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즐겁게 가능하면 어떤 자기 에너지를 좋은 에너지를 모을 수 있게 그거가 저는 제가 운동을 해왔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처장님은?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만들어가는다는 것 그게 가장 저는 연호 들어와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연호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약간 운동과 생활도 약간 믹스가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공동체, 그러니까 활동을 하면서 공동체를 이뤄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는, 같이 하는 이들이 주는, 그러니까 말씀하셨잖아요. 페미니스트 친구들 만들으라고. 친구 없어요. 오세요. 아, 연호 가면 예, 선생님이니까. 연호 오세요. 네. 여러분 연호로 오세요. 네, 연호 오세요. 연호하자. 그렇습니다. 아니 저희는 그러니까 저는 연호를 하나의 근거지라고 생각해요. 이게 그냥 무슨 이렇게 싸움을 하기 위한 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근거지. 힘들 때 이렇게 누구라도 와서 접속하고 좀 이렇게 좀 숨 쉴 수 있고 자신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길 저는 바라거든요. 제가 연호에 대한 저의 상은 그거예요. 그래서 오세요. 아, 네. 여러분 연호 오세요. 오셔서 이렇게 또 충전하고 또 다른 데 나가면 그냥 네트워킹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갇히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렇죠. 우리 소년 선생님도 우리한테 깨어가지고 정말 너무 좋아. 나 완전 너무 열렬히 이거 맨날 쓰셔야 돼. 피터하면서 써. 오늘 뇌가 녹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저림을 넘어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기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늘 저를 움직여 왔었던 것은 사실 뭐였냐면 자격 없는 놈이 너무 많은 걸 누리는 거에 대한 분노가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가부장제 안에서도 자격 없는 어떤 놈들이 말도 안 되는 폭력을 저지르거나 누리는 게 너무 싫었던 것 안에서 막 이렇게 그렇죠. 부정의함이죠. 점점 페미니스트가 되어 왔었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비평을 좋아하고 근데
그게 너무 어느 날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니까 너무 흑화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이고 누가 무슨 말만 하면 이제 체크하고 별 그리고 있는 까칠해지는 거죠. 거지. 너무 까칠해졌던 것 같은데 그게 너무 지치기도 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변현주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투쟁이라는 거, 운동이라는 거는 내가 싫은 걸 끌어내리기 위해서 하면 오래 못 간다. 네가 사랑하는 걸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게 오래 가는 거다. 그러셔서 그러니까 그렇게는 사실 아직 못 살고 있긴 한데 그 말이 계속 남아있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연호 31주년 같은 데 가면 그게 또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을당을 사랑하는 것 같다. 내가 녹아도 열심히 너무 바빠서 최선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는데 일단 버텨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은 작가님이라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불러서 나 좋아하는구나. 우리가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친구는 없는데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즐겁게 그런 에너지로 가면은 그게 즐긴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게 즐긴 또 오래 놈이 이기는 거다. 오래 가는 방식이고. 네, 오래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그러네요. 되게 빨리 바꿀 거라는 기대는 접지만 우리의 존재 양식인 것이고 즐긴 놈이 간다. 네. 이거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칠까요? 마치는 거예요. 저 막 앞으로 뭐 할 거고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맞아. 이 정리 멘트에 또 뿅 간 거예요. 네, 아까 사실 궁금했어요. 그 책을 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책을 쓰면서 또 세상에게 얘기를 거는 거니까. 근데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네, 일단 페미의 정석이라고 하는 그 페미니즘 팟캐스트를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팟빵에서 라이벌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라이벌 프로그램인가요? 네, 팟빵에서 페미의 정석 이렇게 치시면은 나오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고요. 그래서 페미니즘에서 잘 몰랐던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도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셨던 분들한테 도움이 될 그런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방송을 지금 요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책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 작업들도 좀 하려고 이제 시작해서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저를 이제 파이터로 아시고 정말 너무나 싸우는 사람 혹은 섹스에 대해서도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기적 섹스를 쓸 때는요. 이미 섹스를 옛날만큼 하지 않을 때이기도 했어요. 왜냐면요. 섹스를 한창 즐겁게 즐길 때는요. 글을 못 쓰거든요. 맞아. 근데 또 에너지인데. 네, 그렇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너무나 섹스를 맨날 할 것 같고 매일매일 원나잇 할 것 같고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여성에게 있어서 섹스라는 것을 일상이 아니라 굉장히 일탈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상이 아니라 일탈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제가 지금 사실은 고양이 2마리랑 파트너랑 같이 살고 있는 이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일탈로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서 그런 일상적인 에세이를 쓰려고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만 있어요. 네, 쓸 거예요. 정말 쓸 거예요. 네. 파이팅!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뭐 또 다른 얘기 하실 거는 없으세요? 네,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요. 뭐 우리 추석 인사라도 하고 끝낼까요? 추석이구나. 네. 근데 이거 업로드 될 때는 추석 지난 다음 아닐까요? 그런가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하여간 뭐 명절을 또 잘 지내시고 또 성평등 명절 되시고 네. 곶감 많이 드세요. 곶감 맛있으니까. 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싸울 수 있는 힘을 또 비축해서 네, 또 잘 또 싸우는 것으로. 네, 근데 사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싸울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너무 들어요.
싸우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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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싸운다고 해서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싸우지 않는 방법도 있고 사실은 싸움이라는 것이 나를 너무나 많이 다치게 하는 것 같으면 싸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냥 잘 살아요. 네. 얼추 삽시다. 네. 예, 오늘의 일당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4는 2018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